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술 한 잔에 인생이 뒤바뀐 양반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저 술만 마셨다면 괜찮았을 텐데.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간 거죠. 그것도 하필이면 과부댁으로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고요? 그 과부가 양반을 남편인 줄 알고, 아니, 남편인 척하면서 그날 밤을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김진사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자, 그럼 이 황당하면서도 웃기고 또 어딘가 씁쓸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때는 조선 중기 한양 북촌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45 나이에 벼슬은 없었지만 집안이 번듯하고 학식도 깊어서 동네에서 제법 존경받는 인물이었지요. 김진사에게는 박씨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양반가의 규수답게 예의범절이 바르고 살림도 야무졌는데 다만 성미가 좀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어디를 그리 쏘다니십니까? 하고 눈을 부라리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김진사는 평소에 술자리를 삼가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되도록 줄였습니다. 집안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나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해 추석 명절을 사흘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과거 동문들이 오랜만에 모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벗들도 있고 해서 김진사도 마음이 동했습니다. 여보, 오늘 옛 동문들과 잠깐 만나고 오겠소. 일찍 들어올 테니 걱정 마시오.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박씨 부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또 술 드시려고요? 어르신네가 밤늦게까지 술판에 계시면 채통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저 차나 한잔하고 이야기만 나누다 올 거요. 걱정 말고 계시오. 김진사는 부인을 안심시키고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몰랐지요. 술집에 도착하니 벌써 6명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네가 제일 늦었네. 자, 어서 앉게나. 허허, 미안한 애들. 집안 사정이 좀. 친구들은 김진사의 사정을 다들 알고 있었기에 시익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성격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차만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는 벼슬길에 올랐다는 이야기, 누구는 장사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세월 따라 변한 서로의 삶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술상이 차려졌습니다. 에이, 이런 날 술 한 잔 없이 어떻게 정을 나누겠나. 자네만 안 마시면 되지 않겠나? 친구 하나가 술잔을 권하자 김진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자 거절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지요. 한 잔만, 딱 한 잔만 하겠네. 김진사가 마지못해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정이 넘쳐 흘렀다는 겁니다.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석 잔이 되더니 어느새 김진사는 술에 푹 취해버렸습니다. 흐흐, 좋다 좋아. 역시 벗들과 함께하는 술이 제일이야. 평소에 술을 안 하던 사람이라 주량도 약했지요. 김진사는 벌겋게 취한 얼굴로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밤 이경밤 10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지요. 자네, 이제 그만 들어가는 게 좋겠네. 부인께서 걱정하실 텐데. 친구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만 김진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은 무슨. 나 멀쩡하네. 혼자 갈 수 있어. 비틀비틀 술집을 나선 김진사는 어둠 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찾을 집이 그날따라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라. 우리 집이 어디더라. 아, 저기. 저 대문이 우리 집 대문이지.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라 제대로 보이질 않았지요. 김진사는 비슷하게 생긴 대문 하나를 발견하고는 휘청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왔소. 문 좀 열어주시오. 김진사가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곧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김진사가 들어간 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바로 옆집 과부댁이었던 겁니다. 그 집에는 윤씨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38배 한창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아온 지 벌써 3년째였지요. 윤씨는 본래 양반가의 딸로 자라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금슬도 좋았는데 하늘이 시샘을 했는지 남편이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남은 윤씨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재혼하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윤씨는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성품이라 끝내 거절했지요. 그날 밤도 윤씨는 홀로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누구십니까? 윤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밤중에 웬 남정네 목소리가 들리니 놀랄 수밖에요. 여보, 나요, 나. 문 좀 열어주시오. 대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술에 취한 사내의 것이었습니다. 윤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도둑이나 남봉꾼이 아닐까? 하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니 어딘가 점잖은 양반 같았습니다. 윤씨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지요.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옆집 김진사였던 겁니다. 아니, 김진사 나으리께서 어인일로. 윤씨가 당황하여 말하려는데 김진사는 술에 취해 윤씨를 똑바로 보지도 못한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늦었구려. 부인, 미안하오. 윤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지금 나를 자기 부인으로 착각하시는구나. 윤씨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3년 동안 홀로 지내온 외로움, 한밤중에 들어선 남정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설렘까지. 저기 나으리. 저는. 윤씨가 말하려던 순간 김진사가 비틀거리며 윤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오늘 친구들 만나느라 늦었소. 화내지 마시오. 김진사의 술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윤씨는 이상하게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지요. 이 사람은 나를 자기 부인으로 알고 있어. 만약 내가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윤씨의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외로움은 윤씨의 이성을 흐리게 만들었지요. 여보, 늦으셨습니다. 윤씨는 결국 그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지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김진사는 술에 취해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씨의 목소리만 들은 김진사는 정말로 자신의 부인인 줄 알았지요. 부인, 고맙소. 내 친구들이 자꾸 권해서 마지못해 마셨소. 김진사가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씨도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뒤를 따라갔지요.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등잔불도 켜지 않았으니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다행이었는지도 모르지요. 부인, 이리 오시오. 김진사가 손을 내밀었고 윤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진사는 술 기운에 취해 열정적이었고 윤씨는 3년 만에 맛보는 남자의 온기에 몸을 떨었지요.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 작은 방 안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부인, 고맙소. 김진사가 윤씨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윤씨는 가슴이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지요. 내일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걱정조차 사치였습니다. 윤 씨는 김진사의 품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김진사는 술기운과 피곤함에 골아떨어졌고 윤 씨도 그의 품에서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김진사가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숙취가 심했지요. 아이고, 어젯밤에 내가 얼마나 마신 거야. 김진사는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천장의 대들보 무늬가 평소 보던 것과 달랐지요. 어라? 김진사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장롱의 위치도 다르고 벽에 걸린 그림도 낯설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김진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지요. 이불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자신의 부인 박 씨가 아니었습니다. 헉! 김진사는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있는 여인은 옆집의 과부 윤 씨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젯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지요. 술에 취해 집을 찾아 들어온 것, 부인이라 생각하고 안방에 든 것, 그리고... 아... 김진사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이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 소리에 윤 씨도 잠에서 깼습니다. 윤 씨는 눈을 뜨자마자 김진사와 눈이 마주쳤지요. 나으리. 윤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 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김진사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어젯밤 취하셔서 이리 오셨습니다. 저를 부인마님으로 여기시더군요. 그래서 그걸 말하지 않고? 김진사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윤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려 했습니다만 나으리께서 워낙 취하셔서...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김진사가 소리치려다 급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큰 소리라도 지르면 동네방네 소문이 날 테니까요. 윤 씨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소란 피우신다고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윤 씨의 말에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게다가 윤 씨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해서 김진사는 더욱 당황스러웠지요. 저는 3년을 혼자 지내왔습니다. 나으리께서 오셨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윤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오. 집사람이 알면, 동네 사람들이 알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윤 씨 계시오? 윤 씨. 동네 안악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진사는 혼비백산하여 사색이 되었지요.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윤 씨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나으리, 저 뒷곁으로 나가는 쪽문이 있습니다. 그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서둘러야겠소. 김진사는 황급히 옷을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옷고름도 매지 못할 지경이었지요. 윤 씨, 계시오? 밖에서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윤 씨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리시오. 지금 나가겠소. 그 사이 김진사는 겨우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나으리, 이리 오십시오. 윤 씨가 김진사를 이끌고 뒷곁으로 갔습니다.
작은 쪽문이 있었지요. 이 문으로 나가시면 뒷골목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겁니다. 고맙소. 아니, 고맙긴 무슨. 아이고, 이를 어쩌면. 김진사는 정신없이 중얼거리며 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막 나가려던 순간 윤 씨가 김진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왜 그러시오? 진작 이러실 것이지 왜 취해서야 오셨습니까? 윤 씨의 말에 김진사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뭐라고? 다음엔 취하지 말고 오십시오, 나으리. 김진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쪽문을 나섰습니다. 뒷골목은 다행히 인적이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종종 걸음으로 자기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낭패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것도 과부가 나더러 다음엔 취하지 말고 오라니. 김진사는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집 뒷담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몰래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재빨리 사랑채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지요. 일단 넘어갔구나. 김진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밖에서 부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오셨소? 어제 늦게 들어왔소. 부인은 일찍 주무셨겠구려. 김진사는 최대한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박씨 부인이 사랑채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제 술 많이 드셨던가요? 오늘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네요. 아, 그게 친구들이 워낙 권하는 바람에. 미안하오. 김진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 진지 차리겠으니 잠시만 계시오. 부인이 나가자 김진사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런데 김진사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그 사이 마음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봐 노심초사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윤 씨도 조용했고 동네에도 특별한 소문이 없었습니다. 다행이다. 조용히 넘어가는구나. 김진사가 이제야 안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 댁 계시오? 하인이 대문을 열고 나가더니 잠시 후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옆집 윤씨 마님께서 나으리를 뵙고 싶다 하십니다. 뭐라고?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볼까요? 하인이 영문을 모른 채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가보마. 김진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 씨가 담 너머에 서 있었지요. 윤 씨. 무슨 일이요? 김진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으리, 저와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시오. 무슨 말이요? 김진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윤 씨는 한 발짝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았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겨우 사흘 전 일인데 벌써 어떻게? 김진사가 당황하여 말하자 윤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예. 그렇게 놀라실 줄은 몰랐습니다, 나으리. 윤 씨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소. 그렇게 농담을 하면 어떻게 하시오? 죄송합니다. 다만 나으리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윤 씨의 말에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나으리께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다. 윤 씨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년을 혼자 지내며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은 제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만 나으리께서 저를 그저 실수로만 여기시는 게 조금 서운할 따름입니다. 윤 씨의 말에 김진사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의 기억이 전혀 나쁘지만은 않았으니까요. 윤 씨, 염려 마십시오, 나으리. 저는 나으리를 괴롭힐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가끔, 정말 가끔이라도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윤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저 여인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내게 책임을 지라고도 하지 않고 소문을 내지도 않고. 김진사는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지만 윤 씨의 외로움도 이해가 갔으니까요. 며칠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윤 씨 과부 말이야. 요새 기색이 좀 이상하던데. 무슨 소리야? 혹시.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김진사는 우물가를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설마 정말로? 김진사는 급히 윤 씨네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윤 씨가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었지요. 보니까 정말 얼굴에 기색이 있어 보였습니다. 아니, 착각인지도 몰랐습니다. 김진사는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 씨 부인이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소. 무슨 소문 말이오? 김진사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옆집 윤 씨가 누군가와 정을 통한다는 소문이더군요. 과부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쯧쯧. 박 씨 부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허허, 그런 소문이. 근거 없는 말일 거요. 김진사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요. 연기 없는 곳에 불이 날 리 없다고 하잖소. 아무튼 우리는 조심해야 하오. 그런 집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러하오. 김진사는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결심을 하고 윤 씨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윤 씨,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김진사가 담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씨가 나왔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동네에 소문이 돌고 있어. 이러다간 큰일 날 것 같소. 윤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윤 씨, 이러시오. 내가 책임을 지겠소. 김진사의 말에 윤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책임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 씨를 첩으로 드리겠소. 그게 도리가 아니겠소? 김진사가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저는 나으리의 첩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그날 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할 뿐입니다. 윤 씨의 말에 김진사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윤 씨, 그게 무슨... 나으리, 저는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의리도 있고요. 다만 그날 밤은 외로움에 잠깐 흔들렸을 뿐입니다. 윤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문은 곧 잠잠해질 겁니다. 나으리께서는 그저 평소처럼 지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내 양심이
나으리의 양심은 나으리 댁 부인마님께 쓰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윤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사는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의 소문은 윤 씨의 말대로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새로운 소문거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금방 예전 일을 잊어버리니까요. 김진사는 그 사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 윤 씨의 외로움,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말이지요. 어느 날 저녁 김진사는 박 씨 부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새 생각이 많으신 것 같소.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부인한테 잘못한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박 씨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게 지난 추석 전에 김진사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지요. 대신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소. 앞으로는 더 잘하겠소.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박 씨 부인은 당황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니까요. 고맙소, 여보. 나도 앞으로 성미 좀 줄이고 부드럽게 대하겠소. 두 사람은 그렇게 화해를 했습니다. 김진사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이것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창문 너머로 윤씨네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불빛이 보였지요. 윤씨, 부디 행복하시오. 세월은 흘러 그의 겨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씨가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지요. 뭐라고? 윤씨가? 김진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예, 다른 고을의 훌륭한 선비와 재혼을 한다고 합니다. 시댁에서도 허락을 했다더군요. 김진사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섭섭하고 안도하면서도 아쉬웠지요. 그날 저녁 김진사는 윤씨네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마침 윤씨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윤씨, 재혼 소식 들었소. 축하하오. 김진사가 담 너머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씨가 고개를 돌려 김진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내 덕분이라니? 그날 밤이 제게 깨달음을 줬습니다.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요. 윤씨의 말에 김진사는 뭉클했습니다. 윤씨, 부디 행복하시오. 나으리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진사의 실수로 시작된 하룻밤의 해프닝이었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외로움, 욕망, 그리고 도덕이라는 무거운 주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부인에게 더 잘하게 되었고 윤 씨는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나쁜 일 같았던 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실수가 깨달음이 되기도 하니 말입니다. 물론 김진사의 행동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도 사람이었고 순간의 실수를 했을 뿐이지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일, 부끄러운 일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에서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뵐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